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 니체가 직접 쓴 인생론 에세이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동진 씨가 옮겼고, 니체의 책에 대해서 이 책,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를 읽고 리뷰한다는 것. 사실 니체의 책을 읽고 리뷰를 쓴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니체 그리고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 만큼이나 한국인에게 친숙한, 그래서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영역이 영역인지라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고전을 조금 읽어보겠다는 심산으로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짜라투스트르는 이렇게 말했다를 샀는데 역시나 초반부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유로 이루어져서 이게 내가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어서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초에 독서 모임 한 분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 좋았던 것은 책 제목에서 이미 읽히겠지만 니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짜라투스에서와는 몹시 다르게 소주제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2, 3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서 호흡도 짧고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애초 이런 책으로 니체를 접했다면 더 쉽게 니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책이었습니다. 고전의 세계로 초대하는 많은 안내서에서 입문서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이 책이 어쩌면 니체 철학의 입문서쯤으로 봐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기존에 사두었던 니체의 짜라투스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도적의 계보학을 읽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 용어는 왜 단련되어야 하는가. 셋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넷째, 신은 왜 죽었는가. 다섯째, 무엇이 진리인가. 여섯째, 내가 사랑한 것들. 일곱째, 잠언론.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 두 개의 장을 읽어내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과 같은 자기 개발서를 읽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넘어갈수록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종교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왜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독교적 믿음이 강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저도 모르는 영역이지만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쓸데없는 혀놀림에 현혹되지 않겠다는 분께서는 여기서 듣기를 중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제목, 자기 개발서를 읽어내는 느낌이란 것. 이 말은 곧 내가 독일인인 것은 내가 여러 나라 중에서 독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인이 된 것 같다. 그것은 내가 골라서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하도록 된 것이지 나의 신념이나 확신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포도주 생산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 애호가가 되는 것과 같다. 이게 책 36페이지에 써있는 글이고, 그러면 자신의 현재 생활은 신념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원칙에 익숙해진 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37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읽고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인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누군지 또는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맥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지 결국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꼭 서울대 가야 한다. 이런 우리 같은 집안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이 말을 저는 정말 넌절이 나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 일종의 반항심이 생겨났습니다. 난 절대 서울대 안 갈 거야 라는 지극히 내성적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란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반란이었지만 말입니다. 결국 저는 서울대 못 갔습니다만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제 부모가 하버드를 가라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면 서울대라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만약 그때 우리 같은 집안이라는 말을 안 쓰셨다면 나는 어렸을 적 우리 집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꽤 오랫동안 저는 저희 집안이 힘들게 살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정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가 스스로 그렇게 정의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제 스스로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직장도 똑같고 집도 똑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생각, 마인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현재를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의 선택은 본인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을 지향하는 버릇이 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혹은 나와 너는 같은 나이인데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왜 너는 그런 행운을 얻고 나는 왜 이런 불운을 겪는지 알 수 없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이런 행운과 불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심리 때문에 상태에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페이지 4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남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대박나서 퇴사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남들은 이 집도 잘 되던데 왜 나는?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투자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때가 안 돼서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면 타인의 행운이라는 것이 곧 나에게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타인의 행운도 기꺼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을 겁니다. 또 발췌한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강하고 선량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을 식견이 좁고 노예의 본능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마디로 이미 검증된 일만 실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자신감도 붙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의 가능성이나 방향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결핍되어 있고 식견이 좁은 데다가 유연성이 없고 자유로운 결단도 어려울 뿐이다. 당연히 선택의 폭도 무척 좁다. 7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본인이 그 방향으로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역으로 새로운 시도를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히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배우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시도해 본다면 어제보다 다른 성장하는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발췌한 문장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귀한 사람도 소위 착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된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낡은 것을 원하고 낡은 것이 보존되기를 바라지만 고귀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미덕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호소한다.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포기하지 말라. 당신의 드높은 희망을 성스럽게 떠받들라. 책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나온 말입니다. 또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독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외침에 귀가 멀고 소인배들의 가시에 찔리고 있다. 10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시장과 명성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에서 위대한 것이 탄생했으면 진리가 발견됐다. 그러므로 고독으로 돌아가라. 시장에서는 똥파리들에게 시달릴 뿐이다. 거센 바람이 사정없이 부는 곳으로 가라. 책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독의 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 즉 SNS 등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롯이 혼자 있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아침에 인간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새벽 시간대는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매일의 자신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웅은 어쩌면 그 고요와 고독 속에서만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책 발췌 내용 써봅니다.
타인과 사귀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개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얻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이웃과 사귄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고독의 포로가 된다. 111페이지 내용입니다. 또 발췌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미 완성된 세계를 내면에 지니고 있는 친구, 선을 품고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또한 언제나 창조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책 112페이지 나온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고 이웃과 친구와 사귀고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사회적 관계를 잘 다져가는 사람이 장수하더라는 의학적 결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니체가 언급한 극단적인 관계에 대해 100% 동감하고 실천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는 말을 듣고는 밖에서 부자만 찾아다니지 말고 일단 본인이 먼저 완성된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려고 늘 창조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니체의 인생론 에세이 독서 리뷰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